네, 4월 4일 오후 3시 42분, 3시 42분이고요. 오늘 방송 짧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제가 10일 전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이제 교육방 분들 방송만 몇 개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를 하지 않았는데, 관점 변경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딱히 안 남겨드렸고, 아마 오픈 방송에서는 제가 이 당시에 마지막으로 방송을 했더라고요. 10일 전이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아마 좀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라간 다음에 좀 추가적인 하방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지금 4시간 봉인데 그림을 전체적으로 스케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뭐냐면,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ABC A하고 B 올라갔다 C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주봉 캔들상 봤을 때 여기서 10파를 꽂아버리면 주봉이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10파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10일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0일 전 방송에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기서 바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삼각수렴을 그리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반등을 잘 해줬고, 잘해줬는데 좀 아쉽게도 좀 되돌림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최적화 시나리오는 그냥 여기서 그냥 삼각수렴이 나오는 거겠죠, 아마. 잠시만요. 삼각수렴이 나오는 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볼륨 노이즈가 살짝 있긴 한데, 뭐 일봉상이나 4시간 봉 큰 시간대에서 보면 뭐 크게 유의미한 정도의 분출량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삼각수렴 우위 자리가 아닐까 해서 삼각수렴을 보고 있고, 제가 삼각수렴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가 있었죠? 왜 가능하냐면, 여기가 아마 제가 한 카운팅이 맞다면 메이저 4파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방 10파보다 수렴으로 진행이 되다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남겨드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삼각수렴 우위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삼각수렴이 아니면은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그냥 여기가 너무 자명하게 ABC로 올라갔고 ABC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A, B에 C8로 좀 내려가주는 그림이죠. 여기는 WXY의 수렴 값입니다. C8로 이렇게 내려가주는 그림인데, 이 C파가 58K만 지켜준다면 이 C파도 사실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58K까지 내려갈 수는 있다. 이거는 열어두고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 방금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리플님께서 좀 어떻게 보시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10%까지 비트 보고 계시다 해서 10%까지 열어두고 매매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10%가 떨어지고 58K까지 내려가면 여기서 10%거든요. 그래서 잘 보신 게 맞으세요. 그러니까 10% 정도 내려가면 58K라서 10% 정도 조정이 오고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신 거면은 예쁘게 보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매 계획을 짤 때 10%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10% 잡아두고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 계획이랑은 달라졌기 때문에 손절을 하셔야겠죠? 그러면은 매매를 할 때 대응을 어떻게 하냐,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고 또 질문을 주셨잖아요.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10%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셨겠죠. 그러면은 58K를 컷라인을 잡고, 아 그래, 내가 10%의 리스크는 받을 거야. 대신 올라간다면 이 고점을 갱신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한 15% 정도 올라갈 수 있겠지라고 손익비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손익비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매수를 하냐면, 여기서 1차 매수를 했다 치자. 그럼 또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받아서 최종 컷라인인 58K까지 분할 라인을 잡아두시면 되거든요. 분할 라인을 잡아둬서 내 미들 라인에 맞춰서 난 한 5%의 손절을 볼래.
라고 셋업을 해주시고 수익이 난다면 2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구나 라고 셋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지금 뱅크로 셋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수렴후 상방이나 ABC하고 상방 요거 두 개가 가장 높은 확률인데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 수렴을 주다 올라갈 수 있으니 여기서 1차 매수를 받고 C파가 내려갈 수 있으니 내려올 때 분할 매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승부를 보겠다면 그래도 6%의 손절은 가져가셔야겠죠. 분할로 매수를 한다 해도 대신 올라가면 뭐 20%의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의 손익비는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내가 만약에 뭐 1000만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1000만원에 6% 손실이니까 뭐 60만원 정도겠죠. 아 뭐 나는 60만원 정도는 손실을 봐도 괜찮아 하시면은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되고, 아 나는 30만원만 손해를 볼래 하시면은 이제 500만원으로 매매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분할을 첫 번째 원칙으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여기서 1000만원을 다 가용을 하지 않으셔도 되죠.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뭐 300을 질렀고 내려오면 58K에서 300을 한번 더 받고 여기서 58K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강한 임펄스로 나오면 여기서 나머지 추가 매수 전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물 같은 경우에는 굳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고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에 워낙 극타점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현물은 조금 더 여유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 대응 어떻게 할까 고민되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58K가 깨지면 그 지난 10일 전 방송에서 남겨드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내려가면서 크게 이 전체 올라온 파동에 대한 조정을 받을 거다. 그래서 아마 메이저 4파동에 대한 큰 조정이 오고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난 10일 전 방송 한번 참고해서 하셔서 다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생명선이 58K 정도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1대1 레인지도 58K가 나올 것 같은데 뭐 59K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 요 구간 정도 잡아주시고 지금 내가 현물 매매를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여기가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가정을 하시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개개인의 포트폴리오도 다르고 이제 뱅크 현황에 대한 여유도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 기준을 맞춰 주시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막 너무 요런 작은 흔들림에 흔들리시잖아요. 다들 이해는 하는데 적어도 현물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런 흔들림에 막 뭔가 내 매매 계획이 깨지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요런 거에 흔들릴 정도면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당연히 올라가는 건 조정이라는 게 늘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은 어느 정도 견딜 각오를 하고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올라온 파동에서 나올 수 있는 조정 레벨은 58K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 나는 58K까지의 조정은 견딜 각오로 지금부터 현물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8K가 깨지고 57K가 깨지면 나는 손절을 하겠다 이 각오가 되어 있으신 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크게 문제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되었건 여기가 너무 ABC, A, B에 C가 자명하기 때문에 이 N파동이 자명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정의 레벨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삼각수렴이 가장 확률이 높고 그게 아니라면 하방 C파 이후에 상방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관점이 가장 메인 시나리오입니다. 달라진 게 없죠. 지난 방송이랑. 단기 파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는 좀 롱을 좀 트라이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제 카톡방에 또 남겨드렸죠. 잠깐 제가 남겨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디스코드방 관점이긴 하거든요. 디스코드방에 어제 대응으로 이렇게 남겨드렸는데 66.5K, 67K 저항 포인트니까 체크를 해 두시라 했고 뭐 얼추 그 저항 포인트에 저항을 좀 받은 흔적이 보이죠. 근데 이 올라온 소파동이 임펄스처럼은 안 보입니다. 뭐 억지로 카운팅을 하면은 요렇게 될까요? 안 되죠. 오버랩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임펄스 파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그냥 AB의 C파동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다시 ABC로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롱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오늘 늦게 일어났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거의 어제 몇 시에 잤죠? 어제 한 9시, 10시 이때쯤 된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잤네요. 지금 여기서 단기 파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파동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게 그냥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남기는 거니까. 아침에 남겨드렸는데 교육방에 남겨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삼각수렴이 나올 수가 있고 N파동 나왔으니까 10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큰 4시간 봉에서 삼각수렴이 나올 수가 있고 큰 4시간 봉에서 AB의 C파동 하는 파동이 내려올 수가 있다. 근데 지금 5분 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냥 삼각수렴 나올 수 있거든요. 삼각수렴 나올 수 있고 A, B의 C파동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삼각수렴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내려가면 여기가 찐막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진짜 저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점이라는 게 이 적어도 내려온 파동에 대해서는 조정이 끝나고 아마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ABC하고 올라가면은 아마 피보나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잡아보면은 아마 지금 0.5 구간이나 382 구간 중에 한 곳에서 저항을 받겠죠. 그리고 뭐 익스텐션 레인지에서도 저항을 받을 건데 얼추 이 구간에서는 하나의 저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ABC하고 올라간다면 한 67K, 7.5K 정도 올라갈 건데 이렇게 되면은 또 ABC하고 이렇게 내려가기보다는 B파동을 주고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구간에 대한 삼각수렴에 대한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냥 다시 A, B, C, D에 2파동을 주는 삼각수렴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정리. 4시간 봉에서 보자면 58K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C파에 대한 각오는 하고 매매를 하자. 그리고 58K를 찍으면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받는 무빙이 보이면 여기서는 현물 매수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그치만 여기서는 4파 다르기 때문에 삼각수렴이 나올 수가 있다. 삼각수렴이라면 상방일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위치이다. 그리고 5분봉 단기파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파동도 역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여기는 N파동의 레인지이기 때문에 바로 추가적인 고점 갱신을 보기는 다소 어렵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ABCA에 ABCB에 ABCC파동 하는 아마 67.5K 정도까지의 단기적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여기는 AB, CD, E의 삼각수렴이 나올 거고 삼각수렴이라면 추가적인 하방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이다. 그치만 이 추가적인 하방을 끝으로 여기서 좀 큰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남겨드리고 있고 이렇게 ABC가 올라가면 C하고 이렇게 꽂는 것보다는 ABC A, B파에 대한 조정 이후 다시 C파 상승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구간은 삼각수렴에 대한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 물론 여기서 거래량 노이즈가 하나가 있긴 하나 큰 시간봉에서 본다면 아직 뭐 그렇게 업클라인 될 정도의 유의미한 거래량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삼각수렴 혹은 러닝 플랫 조정에 대한 그림을 열어두고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고요. 이 정도면은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58K가 깨지거나 아니면은 이 신고점을 갱신을 한 다음에 다시 추가적인 관점에 대한 자문을 좀 구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매하는 범위는 이 범위니까 적어도 이 구간에서의 흔들림에 대해서는 현물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크게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트레이딩에 100%는 없죠. 그래서 무조건 손절 라인은 잡아 두셔야 되고 아마 비트 기준으로 마이너스 12% 정도 빠지면 어느 정도 손절을 할 각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58K 언더레벨,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꼬리 포함해서 57K까지 내려가는 건 다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ABC하고 내려가면은 이게 다행히 58K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면 되는데 약반등 하다가 연장 파동으로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더 이상 이 파동에 대한 사파로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가 N파동이었을지언정 ABC, A, B, C하고 계속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정 꽤나 크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따가도 잠깐 풀까? 이따가 좀
2.13레벨이네요. 야, 이더는 여기서 수렴해주면 이건 밑으로 내려가는데 최대한 많이 좀 올려주긴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더랑 비트가 위치가 지금 좀 안 맞죠. 지금 비트는 나름 이 구간 미들레인지에서 움직여서 수렴을 해줘도 되는데 이더가 여기서 수렴을 해버리면 이거는 비파 레벨이라 ABC하고 내려가거든요. 이더 위치가 좀 안 좋아서 아마 그냥 ABC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더 때문에. 그럼 비트도 그냥 ABC하고 좀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ABC하고 내려간다 해도 아마 1, 2, 3, 4, 5, 4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는 좀 열어둬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더가 너무 위치가 안 좋다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어찌되었건 관점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엔딩 다이아고널도 가능해요. ABC, A, B, C, D, E 하는 이런 세기형의 패턴으로 A, B, C하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해 두세요. 어찌되었건 현물 하시는 분들의 중요한 포인트는 58K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